반갑습니다. 이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따라 자소서 그리고 면접 비포노트 각각 영상의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4가지 인재상 중 본인과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2가지 선택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가치관과 연계하여 교육사항, 경험, 경력사항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해달라고 700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기소개서와 비교해 봤을 때 가치관과 연계하라 라는 표현이 추가되었지만 큰 맥락에서는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인재상의 정의와 함께 어울리는 경험 발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기업가형 인재입니다.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형 인재상에서 강조하는 점이라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일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공적인 이익을 우선시했던 그런 경험이나 조직 내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성과를 위해 헌신했던 경험, 양보 또는 희생 정신을 발휘하여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냈던 경험을 예로 들어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어떠한 기획, 행사 기획 업무를 맡았는데 부족한 예산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었지만 행사의 전통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후배들에게 좋은 문화를 남겨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지원금 모금을 위해 나섰습니다. 결국 지역 상인분들과 졸업한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고 행사 이벤트 수익을 되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은 일에 대한 목적 의식만 분명하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은 저의 오랜 가치관입니다. 이 정도의 이제 사례가 올 수 있겠죠. 또 개인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공공의 이익을 선택하게 되었고 되려 개인의 이익을 더 크게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이런 사례들도 좋을 것이고 남들이 꺼리는 일이었지만 기꺼이 내가 맡아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공익이라는 것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런 사례도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통섭형 인재 볼게요.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멀티 스페셜리스트를 넘어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이 조직 역량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인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표현들이 아주 잔뜩 들어가 있죠. 일단 이 통섭형 인재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비전 중에서 크리에이터의 개념을 설명하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비전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란 기술과 가치의 융합이 거대한 시대의 물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근간을 넘어 새로운 기술과 가치가 융합되는 가치 창조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기존 전력 공급 서비스의 한 차원 더 나아가 새로운 서비스와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업 1등을 넘어 에너지의 미래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 한전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융복합형 인재를 원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이나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성과물을 만들어냈던 경험이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지식을 쌓기 위해 용기 있게 도전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경 계열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습득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자료 산출물들을 만들어냈다거나 혹은 반대로 이공계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나 심리학,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서 앱 서비스 개발에 적용시켰다. 이런 사례들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치관으로서는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력을 얻기 힘들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도전적 인재 볼게요. 도전적 인재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감행하는 역동적인 인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패나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성공했던 경험 또는 뚜렷한 성과를 달성해냈던 그런 경험만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실패하긴 했어도 7.8기의 어떤 자세로 도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소재로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창의력을 발휘해낸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기존의 관행 또는 이제 관습 이런 것들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런 경험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가치관으로서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문제의식 등 이런 것들을 꾸준히 키워오려는 마음속에 가치관을 키워왔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관습이나 기존의 문제점들에 대해 비용이나 시간적인 그런 소모를 막고자 노력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해냈고 어떠한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런 소재가 되면 좋겠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실제로 실현을 해냈다. 이런 경험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문제점을 바꿔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면 안 되시는 거고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비용이나 시간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는 식의 마무리가 창의력 관련 사례에서는 근거로서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마지막 가치 창조형 인재 보겠습니다. 현재 가치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마인드에 기반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충족해내는 인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걸릴 만한 그런 키워드가 글로벌 마인드죠. 근데 이제 글로벌 마인드라고 해서 해외 유학 경험 이런 것들만 떠올릴 필요는 없어요.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그런 사례들도 훌륭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업계 동향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살피고 아이디어를 얹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해봤다. 이런 경험 등이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경험이 있다면 쓰셔도 좋은 거예요. 이 밖에도 관련 논문을 작성해 보았거나 연관성이 높은 학회 동아리 활동, 세미나, 박람회 참여 이랬던 경험들도 좋은 소재로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가치 창조형 인재는 나랑은 별개다. 나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라고만 덮어두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으로 본인만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했던 사례 역시 가치 창조형 인재상에 부합할 만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다양한 시도 방식을 이끌어내봤다. 혹은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들을 통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공을 거둔 경험 이런 것이 있다면 가치 창조형 인재상과 충분히 연결지어서 작성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법과 관련해서는 두관식으로 먼저 나는 어떤 인재상이 나한테 맞다. 어떤 인재상이 본인에게 가장 부합하는지 기술을 하시고 뒤이어서 관련 경험과 함께 근거를 제시하시는 형태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700자 분량에 두 가지의 인재상을 요구하는 만큼 실제로는 소제목까지 제외한다면 약 300자 정도 분량을 나눠서 300자 이내로 한 가지 인재상과 관련 경험을 작성해야 합니다. 때문에 핵심적으로 드러낼 만한 성과나 결과물, 수치 또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최대한 문장을 간결하게 설명하시는 편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두 가지 인재상을 모두 아울러서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각각의 인재상에 맞는 각각의 경험을 별도로 작성하시는 편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어서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항목은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본인의 교육 경험, 경력사항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역시 700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무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함께 묻고 있죠. 따라서 직무 이해도라는 것이 잘 드러나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직무 기술서를 우선적으로 참고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 내용과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이것들 중에서 본인이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역량을 쌓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 이것들을 경험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이 기업 특성상 본인의 직무 수행이라는 것이 향후 공공의 이익에 어떠한 기여를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득해낸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서술해 나가시길 좀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으로 입사업 포부가 나오는데 입사업 포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사업 영역 그리고 중장기 과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에 정확히 어떤 분야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해낼 것인지, 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달성해낼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내에 경영공시 항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쌓아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면에서의 어떤 성장 로드맵이라는 것을 그려나가듯이 작성한다면 문제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 분야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순서만 놓고 본다면 직무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과정, 입사 후에 수행하고 싶은 역할과 어떤 비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직무 수행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이 정도 순서대로 작성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항목 볼게요. 자, 3번 항목은 최근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 문제의 원인, 개선 방안 등 이것들을 포함해서 기술해달라고 600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기초적인 기업 분석이 필요한 항목이죠. 하지만 사실상 최근 기업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항목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의 해당 연도 신년사, 그러니까 2020년 신년사 원문을 일단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포털 검색으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년사만 보아도 한국전력공사의 당면 과제라는 것, 그리고 해결 노력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신년사에서는 경영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서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전기화, 에너지 효율화 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도입, 전력그룹사 전체 이익 최적화, 재무 건전성 개선 노력, 기업 문화 개선, 꾸준한 학습,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각각의 이슈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신 다음 자세히 살펴보고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실 신년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사장님의 인터뷰 기사도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어쩌면 신년사보다도 굉장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전 공대 설립이 2020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이죠. 그런데 현재 문제가 무엇이고 대학 설립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지, 어떤 문제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인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향후 전망은 이럴 것이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견된다라는 정도로 적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대응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사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생발전의 개통 연결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자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뽑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개발을 위한 캡코 오픈 마이크로 그리드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오지 않고도 충분히 소규모 지역이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독립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자료들이 매우 상세하게 인터뷰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인용한 인터뷰 기사는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개선 방안이라는 지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그보다는 해당 이슈,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해당 이슈가 불거진 원인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현재 한전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은 무엇이고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이런 부담감은 버리시고 향후 전망, 그리고 기대 효과, 그리고 그에 대한 공감, 그래서 올바른 모습의 청사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정도를 정리해 준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완성도를 만약에 높이고 싶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짚어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해당 이슈가 불러오게 될 향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 이런 효과들을 각각 비교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복수의 접근 방식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작성법이 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정치색이 드러나는 그런 의견을 끌고 들어오거나 지나친 흑백 논리 그리고 맹목적 비난 이런 부분들을 기술하시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주장이 아닌 이해가 필요한 항목이다 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궁금증은 오픈 카톡방이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한전 자소서 항목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